지난번에 그 품사를 내가 좀 물어봤는데 헷갈리는 것 같아요. 품사가 그 문법에서 제일 기본되는 부분인데 품사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요걸 먼저 기억을 해야 돼. 품사를 나누는 기준이 있었어. 형태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능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의미를 기준으로 하느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야. 형태가 바뀌냐 바뀌지 않느냐에 따라서 혹시 어떻게 나누는지 기억하나? 자, 형태가 안 바뀌는 아이를 우리는 불변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변어고, 형태가 바뀌는 아이를 우리가 가변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가변어. 자, 기능에 따라서 불변어는 네 가지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이런 게 있었지. 체언이 있었고, 그리고 수식어이 있었고, 그리고 관계어이 있었고, 그리고 독립어.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고, 자, 가변어에는 다시 용언으로 나누어집니다. 체언은 의미에 따라 다시 나눈다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품사, 명사, 대명사, 그리고 수사. 네. 자, 수식어에는 관형사와 그리고 부사, 그리고 관계어에는 조사, 독립어에는 감탄사. 용언에 이제 동사와 동명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있지. 뭐가 있냐면 서술격 조사라는 게 있어. 서술격 조사는 하나뿐이야. 이다. 얘 같은 경우는 가변어야. 왜? 이다, 인있고, 이어서, 임으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더라. 그지? 그래서 품사 이야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요 틀이 먼저 떠올라 줘야 된다. 요 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각각의 어떤 그 품사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다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 품사가 되어야지 나중에 그 앞부분에 보면 뭐 형태수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합성어, 파생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걸 다 알 수 있고, 문장 성분,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목적, 보호 이런 거 있지. 이런 것까지도 이 품사가 기본이 되어야지 알 수가 있더라. 네. 알겠죠? 그래요. 좀 이따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볼 게 뭐냐면, 자, 요거 한 장에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서 보면, 자, 보자. 기본적으로는 조금 기억을 할 수는 있을 건데, 자, 체언 부분부터 봅니다. 자,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어. 명사, 대명사, 수사. 자, 그런데 명사는 보통 명사, 그리고 고유 명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자립 명사라는 것이 있고, 의존 명사가 있다. 자, 의존 명사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볼게요. 자, 이 의존 명사라는 것은 의존 명사. 자, 역시 요거는 다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아마 내년에 시험을 칠 때 이 의존 명사가 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야. 말 그대로 명사는 명사인데 의존을 해야 되는 명사다 보니까 혼자는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얘는 자립성이 없어. 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아이는 항상 누구와 같이 와야 되냐면 관형어와 같이 와야 돼. 자, 관형어와 결합을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관형어라는 것이 나오는데 기억이 나는가 보겠는데, 일반적으로 관형사나 관형어 같은 경우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기능을 해. 체언을 수식해주는. 근데 특히나 이 관형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관형어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배우게 되는데, 관형사형 어미라는 것이 있는 아이를 말해. 관형사형 어미. 그 시험 칠 때 그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런 거 배우는 거 모르겠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 기억나나? 아는 문장. 아는 문장 중에서 거기에서 관형사형 어미가 나온다고. 이 관형사형 어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있는 요런 아이들이 붙는 걸 우리가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거든. 자, 예를 잠깐 들어볼게.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자.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자, 이 품사들을 이제 다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다 구분을 하는데 요 수가 뭐냐 이거지. 수. 보통 보면 뭐뭐 할 수, 뭐뭐 할 줄, 뭐뭐 할 뿐,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의존 명사라고 하는데 구분을 해봐야 되니까. 자, 이 수가 의존 명사인 이유는 이 할이라는 것이 관용어이기 때문에 그래. 자, 이게 관용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할이라는 아이는 어디서 나왔냐면 하다에서 나왔거든. 하다, 하고, 할. 자, 그럼 요 리을이 뭐가 되는가? 요 관형사의 의미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요 할이 이 수를 꾸며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지. 만약에 할을 없다고 한다고 봐. 나는 그 일을 수가 없다. 말이 안 된단 말이지. 그렇다면 얘는 앞에 항상 수식 성분과 같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지. 됐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의존 명사라고 이야기해. 알겠지? 그런데 이 의존 명사는 뭐하고 항상 조심을 해야 되냐면 조사하고 구분해야 된다. 자, 봐봐. 나는 나는 빼고 두 가지 예문으로 볼게. 공부한 만큼이라는 단어가 있고 너만큼이라는 단어가 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똑같이 만큼이라는 단어가 나와주고 있다. 만큼. 이제 그런데 얘네들의 어떤 품사를 물어본다면 다르다는 거지.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띄어쓰기랑 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다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지. 하나는 자, 예를 들어서 이 만큼이라는 단어 앞에 요 너라는 것은 대명사잖아. 네. 대명사는 체언이야. 그지? 대명사는 체언. 조사는 주로 체언과 결합해. 조사는 주로 체언과 결합한다. 그래서 얘가 지금 대명사니까 이 조사는 혼자 쓸 수가 없어. 항상 대명사와 같이 결합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럼 요만큼은 뭐냐? 얘는 의존 명사란 거야. 근데 얘가 의존 명사라는 걸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의존 명사 앞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관형어가 와야 된다고. 그러면 공부한이라는 단어는 기본형은 뭐냐? 공부하다에서 나왔다고. 공부하다, 공부하고, 공부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 니은이 뭐가 된다? 관형사형 어미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의 단어야. 각각의 단어니까 여기서는 띄워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의존 명사를 묻는 부분에서는 띄워져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띄워져 있고 뒤에 이렇게 만큼 여기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띄어쓰기 문제랑 같이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붙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의존 명사는 항상 앞에 관용어 성분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각각의 단어이기 때문에 서로 띄워줘야 된다. 알겠죠? 그죠? 의존 명사 딱 보고 포인트만 기억을 잘 해놓으면 어느 정도 헷갈리는 부분들은 없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이걸 적어야 되는데 잠깐만 얼마지 이건가? 자, 그러면 이걸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볼게. 그 옆에 보면 대명사가 나와주고 있거든. 이 대명사는 대신 가리키는 말이다. 이딴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밑에 보면 관형사가 있는데 그 관형사 중에 보면 지시 관형사 보이지? 네. 이그저.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돼 있는 거. 관형사. 찾았나? 네. 보통 보면 이 관형사, 지시 관형사하고 대명사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데 대명사는 이거저는 대명사가 아니야. 여기 저기 거기 이곳 저곳 그곳 그렇게 해야지 그게 대명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근데 뭐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뭐 이런 말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야.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건 사실은 이제 대명사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막 이지칭, 부정칭 해가지고 막 복잡한 게 있어. 특히나 본인이 가려고 하는 고등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요거 하나만 좀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대명사 중에서 제귀칭 대명사라는 게 있어. 제귀칭 대명사. 이 제귀칭은
보통 보면 대명사는 앞에 있는 말이 대신 가리키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말 자체가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제기칭 대명사는 예문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 자, 내가 예문을 적어볼게. 할머니 살아계시고? 네. 오케이. 아, 예문이 좀 그렇긴 한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오늘따라 당신이 더욱 그립다. 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당신이라고 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2인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나는 당신, 즉 당신이란 말은 앞에 상대방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2인칭이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내 앞에 있는 그 당신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 제기칭이라는 것은 요걸 할머니까지 요걸 지금 대신 가르쳐준다고. 대신. 그러면 당신은 몇 인칭이 되는 거야? 3인칭이 된다는 거지. 특히나 당신은 우리가 급존칭의 표현으로서 3인칭, 급존칭의 표현으로서 당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앞에 있는 말을 대신 가리킬 수 있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제기칭이라고 해요. 하나만 내볼게. 우리 집 아이들은 지들만 알아. 지들만 알아. 지들밖에 몰라. 이렇게 할까? 여기서 말하는 지들은 누구냐? 아이들이라고 해서. 아이들. 그러면 이 아이가 뭐가 된다? 제기칭이 된다.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리킬 때 이걸 우리가 제기칭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뒤에 이제 미지칭하고 부정칭이 있는데 그건 일단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수사가 나오는데 수사는 그 밑에 있는 관형사를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관형사부터 먼저 봅니다. 관형사는 일단 체어를 꾸며주는 거라고 돼 있어. 그런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 지시관형사. 아까 말한 대로 이거자는 무조건 지시관형사다. 띄었어야 된다. 관형사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띄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상관형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상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해. 새 신발, 헌 신발, 모든 신발 이런 식으로. 자, 중요한 것은 이 수관형사입니다. 이 수관형사하고 뭐하고 헷갈릴 수 있냐면 수사하고 헷갈릴 수가 있다. 수관형사와 수사. 똑같이 수량을 나타낸다는 차원에서는 공통점이긴 한데 뭐 수나 순서라는 것은 공통점이긴 한데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렇게 알아볼게요. 자, 이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분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숫자적인 면을 가지고 본다면 수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관계로 가게 돼요. 그런데 수관형사는 한, 두,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러면 넷까지는 모양을 가지고 이 아이가 수사인지 수관형사인지 알 수가 있겠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후부터는 자, 수사는 아까 우리가 적어준 표에 의하면 체언인데 체언 뒤에는 조사가 결합이 가능해. 오케이? 그래서 이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얘는 수사야. 그런데 관형사 뒤에는 조사가 결합할 수가 없더라. 자, 예문을 들어볼게요. 우유 10병을 샀다. 자, 여기서 이 열이 뭐냐 이거지.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 열은 수사겠나 수관형사겠나? 수관형사. 자, 조사를 넣어보면 된다고 했지. 조사 은는 이가 을려 이런 거 넣어봐. 열은병, 열는병, 열가병 안 된단 말이야. 네? 얘는 수관형사 된 거지. 자, 이번엔 다른 예. 첫째 아이는
첫째도 게임, 둘째도 게임만 좋아해. 이런 예문이 있다고 할게요. 똑같이 첫째 나왔어. 그죠? 첫째 나왔는데, 자, 이 아이는 뭐겠나 그러면? 수관형사가 된다고. 여기서는 첫째가 아이를 꾸며주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지. 열이 병을 꾸며주는 것처럼. 물론 이 사이에 조사를 넣어보면 됩니다. 첫째는 아이는, 첫째가 아이는, 첫째를 아이는, 첫째 이 아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도라는 이런 조사들이 결합돼 있더라. 붙어 있더라. 그럼 얘는 수사가 되는 것이고 얘는 수관형사. 그냥 뭐 관형사라고 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네. 요걸 구분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관형사 옆에다가 관형사 그 두껍게 된 글씨 옆에다가 요래 적어볼게. 관형사는 우리가 약간 편의적으로 한다면 해석으로 따지면 어떤 해당돼? 뒤에 이제 부사가 나오는데 부사는 어떻게 해당됩니다? 관형사와 부사는 전부 다 꾸며주는 아이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식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책은 책인데 어떤 책? 해책. 신발은 신발인데 어떤 신발? 모든 신발.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그러면 부사 가볼까? 자, 철수가 밥을 먹는다 어떻게? 많이.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럼 많이가 먹는다를 꾸며주니까 걔는 그럼 부사가 된다는 거지. 새가 난다 어떻게? 높이. 높이가 부사가 된다는 거지. 그죠? 자, 부사 다시 한번 보세요.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사 부분은. 그죠? 용언이라는 것이 동사, 형용사 같은 걸 말하는데, 이 동사, 형용사가 주로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주로 부사는 뭐 서술어를 꾸며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에 작은 괄호를 보면 같은 부사, 관용어, 문장 전체 등을 꾸미기도 하더래. 자, 일단은 성상 부사가 나옵니다. 관용사도 성상 관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부사도 성상,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는데, 가자 어떻게 빨리, 먹어라 어떻게 많이, 이런 것들을. 지시 부사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자, 그 다음에 문장 부사가 있는데,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라고 돼 있어.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수업 진행을 했을 때는 아마 시험 직전이나 이럴 때 문장 부사로 잘 나올 수 있는 한 7, 8가지 정도를 아예 외우는 게 좋아. 내신용으로도 그렇고 아예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용어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있는데, 접속 부사라는 게 있어. 자, 우리가 품사에는 접속사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어에서 접속사라는 단어를 쓰거든. 그죠? 어떤 거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이제 걔네들은 우리 그 국어에서 분명히 어떤 접속사를 활용해서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아이들을 품사로 물어보면 접속사라고 하면 안 돼. 왜? 품사에는 접속사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부사가 된다. 알겠지? 네. 굳이 뭐 접속 부사라고 하지 않더라도 얘네들은 다 부사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9개의 품사 중에서 5개의 품사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 됐죠? 그 밑에 보면 연습 문제들이 나오거든. 이 연습 문제들은 다 본인이 풀어보고, 그리고 채점을 해서 틀린 거 고치고, 모르는 것들은 체크를 해서 갖고 올 수 있으면 돼. 됐죠? 자, 뒷장에 보면 그 동사, 형용사가 나오는데, 동사, 형용사 엄청 길어. 엄청 길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내일이나 하게 될 거야. 내일 좀 하게 될 거라서 이건 패스 일단 해놓고, 자, 우리는 어디 보냐면 39쪽에 있는 조사 부분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니까 조사가 나오죠? 네. 이거 다 적었나? 아니. 아니, 적었어. 네. 자, 이 조사는 조금 복잡합니다. 자, 일단 조사. 자, 조사라는 것이 종류가 3가지가 있더래. 3가지가 있는데, 격조사라는 것이 있고, 보조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접속조사라는 것이 있어. 각각의 정의도 알아야 됩니다. 격조사에 나오는 격은 뭐냐면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는 거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간단하게 격조사라고 하고, 그럼 도대체 자격이 뭐냐 이거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격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조사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의미를 부여하는 거. 자, 접속조사는 10종 2개와 2개를 이어주는 거니까 어떤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자, 여기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자,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볼 게 격조사인데, 격조사 중에서도, 자, 격조사가 총 7개, 7개가 있지.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가 붙었다는 것은 이 아이가 주어라는 말이 되겠지, 당연히. 자, 본인이 알고 있는 주격조사, 주어가 될 수 있는 주격조사 뭐가 있을까? 있는 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 틀린 거야. 그래요. 어, 우리는 전부 다 주격조사가 뭐냐 하면 전부 다 끊는 이거라고.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지. 네. 그지? 주어니까 너는 주격조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을은 목적조사인데요. 을 대신에 그러면 밥만 먹었다 하면 이 아이가 목적어가 안 되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네. 주격조사는 주어임을 나타내 주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저런 보조사가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격조사는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 그리고 에서 자,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 언제 이를 쓰고 언제 가를 쓸까? 예문을 만들어 보면 돼. 이가 들어가는 예문으로 가가 들어가는 예문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돼. 안 받아? 그 단수 뭐? 단수 목소리 때. 예문을 만들어 보라고. 주격조사 아까 내가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것처럼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이가 들어가는 주어의 조사 이가 붙는 걸로 해서 가가 들어가. 예를 들어서 가 내가 볼게. 네. 철수가 밥을 먹었다. 철수가 밥을 먹었다. 가 주어. 네. 그럼 이가 들어가는 걸로 해보라고. 밥맛이 없었다. 밥맛이 없었다. 오케이. 밥맛이 없었다. 되지? 그럼 뭐 언제 이를 쓰고 언제 가를 쓸까 그러면? 금방 예문을 보니까 사람은 아니지. 자, 앞에 항상 그 자음 모음 관계 잘 봐야 돼. 밥맛이 없었다. 즉 이는 자음 앞에가 자음으로 끝날 때 우리가 이를 씁니다. 철수가 앞에가 수, 우, 모음 모음으로 끝날 때 가를 쓴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 형태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 형태. 뭐 의문론적 이 형태, 형태론적 이 형태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건데 일단 요거만 먼저 알아두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에서야. 에서 보통 에서라는 것은 부사어임을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로서 제일 많이 쓰여. 주로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거든. 자, 그런데 얘가 주어인 경우가 있더래. 이 주어인 경우는 집단으로서 어떤 무정물일 때, 무정물 반대는 유정물입니다. 유정물은 살아있는 거. 자, 요거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볼게. 학교에서 시간표를 줬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무조건 예문들을 자꾸 봐야 된다. 예문들을 봐야지 이 이론 자체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그 예문을 떠올려야 돼. 자꾸 알겠지? 그래야지 이어진다. 자, 밑에 거부터 볼게. 여기에서 학교에서 똑같은 학교에서라는 말이 나와주고 있는데 얘는 장소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에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장소를 나타내주는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부사격 조사라고 해. 일반적으로 부사격 조사. 에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사격 조사로서 많이 쓰이는데 보다시피 시간표를 준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 학교란 말이야. 학교. 무정물이자 그리고 집단 단체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요 에서 같은 경우는 주격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주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 나는 국회에서 일한다. 나는 국회에서 일한다. 이렇게 하면 국회에서는 장소를 나타낼 거야. 그럼 거기서 에서는 부사격 조사야. 근데 국회에서 정책을 정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주어가 되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거기서 에서는 주격조사가 된다. 됐나? 네. 예, 그런 거 기억해놔야 돼. 주격조사 이런 거 잘 기억해놓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복격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복격조사. 자, 복격조사는 뭐가 있냐면 이와 가가 있어. 아하, 여기서 우리 다시 문제가 생기네. 주격조사도 이가가 있고 복격조사도 이가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그지? 복격조사가 붙었다는 것은 이 아이는 문장 성분이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보어가 되는 거야. 보어가 뭐지? 스스로 보충해 주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말은 대부분 다 보어가 뭐냐 물어보면 스스로 보충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 스스로 보충해 주는 거면 그걸로는 찾기가 힘들더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외워줘야 돼. 보어는 이렇게 외워도 왜다 그리고 아니다. 앞에 있는 성분이 보어야. 이 보어에 붙는 조사면 복격조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근데 복격조사는 이가가 붙어야 된다. 이가. 자,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자, 여기서는 되다 앞에 있는 요 얼음이는 건 뭐가 된다? 보어라는 보어. 얘는 뭔데? 주어겠지 당연히. 그지? 근데 똑같이 형태가 이라는 거야. 근데 얘는 보어에 붙어 있는 이니까 얘는 복격조사. 주어에 이니까 얘는 주격조사. 그런다고. 됐나? 네. 그럼 만약에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하면 얘 보어 되나? 근데 이제 안 된다. 복격조사 이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러면 참고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자, 복격조사는 주격조사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어라는 것이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성분이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보어라는 것을 파악한다면 조사를 구분할 수가 있다. 됐나? 네. 자, 그다음 간단한 걸로 갈까? 이번에는 목적격 조사 가보겠습니다. 자, 목적격 조사는 두 가지뿐이죠. 을과 를 두 가지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을은 언제 쓰고 를 언제 쓸까? 예문을 만들어봐. 을과 를 예문을 만들어봐. 목적어 을 들어간 거, 를 들어간 거. 친구를 만났다. 친구를 만났다. 네. 자, 을 들어가는 것은 아침을 먹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지 그러면? 을은 언제 써? 아침을 먹었다의 을, 친구를 만났다의 를. 그렇지. 얘는 자음일 때, 얘는 모음일 때. 이때 쓰게 되겠네? 네. 그래? 그게 다야. 목적격 조사는.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가 있습니다. 관형격 조사. 자, 관형격 조사는 하나뿐이야. 어이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이 어이가 붙으면 다 관형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관형어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의 친구 하게 되면 우리 어이가 관형어가 된다고. 왜? 어이가 관형격 조사니까.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거 갑니다. 부사격 조사 갑니다.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좀 많아. 에서, 에게, 깨, 으로, 또 뭐 이런 것들인데 조심해야 될 거 와. 이런 것 좀 조심해야 되는데. 봐봐. 예를 들어 나는 집에 간다. 장소. 나는 집에서 출발했다. 나는 친구에게 갔다. 아버지께 갔다. 나는 집으로 갔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부사야. 네. 그래서 뭐 나뭇잎이 바람에 떨어졌다. 그럼 바람에 그 애가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야. 나중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이 부사격 조사 같은 경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장소를 나타내느냐, 어떤 원인을 나타내느냐, 뭐 비교를 나타내느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내가 왜 와를 별표를 쓴다면, 자, 요 문장을 잠깐 볼게. 요 문장, 자, 두 문장 해볼게.
나는 엄마와 밥을 먹었다. 자, 이 문장하고 나는 엄마와 밥을 먹었다. 이 문장하고 나와 엄마는 밥을 먹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구어체 상황에서 본다면 구어체 이제 대화하는 채를 말해. 구어체 상황에서 본다면 사실 똑같은 문장 같거든. 그런데 이 아이를 우리가 품사로 구분하라고 했을 때는 서로 다르더라 말이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아직 우리가 보조사는 안 봤으니까 일단 너는 다 보조사입니다. 너는 보조사. 그러면 요 와가 문제가 되는데, 요 와가 문제가 되는데, 나는 밥을 먹었는데 누구와 먹었어? 엄마와 먹었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와를 그럼 우리가 이제 부사격 조사라고 해. 왜? 부사어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서술을 꾸며주는 거거든. 그럼 얘는 뭐냐? 두 개를 이어주고 있는 거야. 얘네들 두 개가 같이 하나의 주어가 돼버린다고. 나와 엄마는 주어, 밥을 목적어, 먹었다 서술어 이런 관계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나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이 어떤 거냐면 이런 공식이야. 자, A는 B와 자, 그다음 A는 B와 C를 그리고 A와 B는 자, 이런 관계에서 요 와 부분만 가지고 봤을 때 와 부분만 가지고 봤을 때 그 전에는 A는 B와 C가 안 했거든. 보통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했는데 이걸 그냥 무조건 A는 B와 나오면 무조건 이거다라고 외워가지고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A는 B와에 나와 있는 와는 부사격 조사야. 부사격 조사. 자, A는 B와 C. 예를 들어 나는 엄마와 아빠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엄마와 아빠 이런 두 개를 이어주는 거잖아. 그럼 와 여기서 나오는 와는 접속 조사라는 거지. 두 개를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나와 엄마는 밥을 먹었다. 요 와도 뭐가 된다? 접속 조사가 된다. 그죠? 그래서 A는 B와의 관계에서 이런 부사격 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둬야 된다. 오케이? 네.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적었나? 아직 없었어. 어디서부터? 직격자. 주격. 아하, 저 나오네. 알았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으쌰. 5번 그다음 6번 뭐가 있냐면 서술격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표 적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술격 조사는 이다 하나뿐이야. 이다. 그러니까 나는 학생이다. 나는 학생이다. 요 아이를 품사로 구분하라고 한다면 나 대명사는 조사, 학생 명사, 이다 조사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알겠지? 네. 자, 서술격 조사는 조사는 아까 표에서 본다면 불변어였습니다. 형태가 바뀌지 않아. 얻는 이가 얼려 형태 안 바뀐다고. 그런데 얘는 형태가 바뀐다는 거 계속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다하고 있다는 다르다. 네. 있다는 exist 뭐 이런 개념이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냐면 혹격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혹격 조사. 호자가 불호자거든. 그래서 야, 뭐 이어,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야 이런 것들. 이거 뭐하고 이제 조심해야 되냐면 이제 감탄사하고 구분해야 돼요. 감탄사의 정의가 놀람, 부름, 응답 이런 거야. 그럼 불렀으면 철수야라고 불렀으니까 그럼 감탄사인가? 아니라는 거야. 철수 명사, 야 조사 이렇게 된다고. 감탄사에서 말하는 부름이라는 것은 야, 어이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어는 뭐가 있을까? 오, 신이어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혹격 조사에 해당됩니다. 됐죠? 네. 얘네들이 다 격조사와 관련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이제는 서술격하고 혹격조사 적었고 좋아. 격조사가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보조사는 간단합니다. 자, 이 보조사는 조금 외우는 게 맞아. 외우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얻는 도만 제일 기본이다. 얻는 도만. 얻는 도만이 기본이고 여기에 추가로 마저
조차까지 요나 얻는 도만 마저 조차까지 요나 왜요? 얻는 도만 마저 조차까지 요나 얘네들이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자 근데 항상 이렇게 가르쳐줘도 꼭 문제를 풀다 보면 자아와의 어떤 갈등이 생겨. 이거 아닌데 한번 조사하고 들은 거 학교는 이게 조사가 아닌데 라는 그런 걸 만나게 된다. 특히 어느 부분에서 이 아이로 요가 문장을 이어주는 어떤 연결 어미로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문장을 끝맺을 때는 답하시 오거든. 오. 그러니까 문장 끝맺는데 요로 끝나 있으면 얘네들은 다 조사라고 봐야 돼. 종결해서 요로 돼 있으면 조사한 거야. 알겠지? 네. 기억 잘 해놓고. 자 그럼 접속 조사를 볼 건데 접속 조사는 뭐가 있냐면 와, 과 그리고 뭐 이랑 이랑 말고 뭐랑 랑으로 할까? 이랑은 상관없는데 랑 뭐랑 그럼 뭐뭐에 이런 것들. 자 그 와는 예문을 얘기를 해줬었어. 아까 그 부사격 조사 이 와와 구분하는 거 조심하고. 근데 보니까 랑은 알겠어. 나는 뭐 친구랑 나는 뭐 마음대로 나는 엄마랑 아빠랑 할 때고 뭐 그런 랑. 애는 뭐냐 이거지. 애라고 우리가 어디서 봤냐 여기서 봤어. 부사격 조사에서. 부사격 조사에서도 애가 있더라. 근데 접속 조사에서도 애가 있더라. 자 그럼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냐 이거지. 대부분 다 보면 뭐야 형태는 같은데 기능이 다른 아이들이 있더란 거야. 그런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목적격 조사 을을 누가 물어봐 그딴 걸. 관형격 조사 하나뿐인데 그걸 누가 물어봐. 형태는 같지만은 문장에서 기능이 다른 이 아이들의 특히 초점을 맞춰야 돼. 자 그럼 애와 관련되는 예문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거 듣기만 들어봐. 내가 잔치에 갔는데 잔치에서 술에 떡에 밥에 엄청나게 대접받았어. 이런 말이 있다고. 술에 떡에 밥에 술과 떡과 밥과 이 말이잖아. 그럼 그 애는 부사격인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아이들은 접속 조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4번 문제가 있죠. 자 프린트에 보면 39쪽에 4번 문제가 있어. 이 4번 문제를 지금 바로 풀어보는데 격조사면 무슨 격조사인지 이런 것도 적고. 아까 내가 요걸 얘기를 안 했는데 잠깐만. 이 보조사가 의미 부여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나는 밥도 먹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그렇게 한다면 밥도 먹었다니까 딴 것도 먹었다는 거야. 네. 딴 것도 먹었는데 밥도 먹었다. 밥만 먹었다. 이건 뭐야? 단독. 이런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야. 그런 게 이제 보조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4번에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를 찾고 그 다음에 격조사는 무슨 격인지까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심해야 될 거죠. 옛날에 무슨 조사? 격조사 중에서 본인 적어놓은 걸 봐. 에 적혀있는 거 2개밖에 없어. 접속조사하고 부사격 조사. 네. 얘는 뭐겠나? 2개를 있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럼 부사격 조사지 뭐. 시간에 나타내는 것도 부사격 조사. 토끼와 거북이. 자 토끼와 얘는 접속조사죠? 네. 어떤 친구가 거북이의 일을 조사라고 생각하고 모르겠네. 거북 어찌 보니까 그런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거북이 한 단어죠. 가가 주격조사. 네. 요는 보조사. 은은 보조사. 경주를은 목적격 조사. 토끼만은 보조사. 됐죠? 네. 그렇게 조사를 다 구분해 보면 됩니다. 그 위에 나와주고 있는 3번 같은 경우도 직접 다 찾아볼 수 있도록. 네. 됐죠? 네. 자, 한 장 뒤에 넘겨볼게요. 자, 독립어는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독립어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감탄사를 말하는데 놀람 느낌 부름 대답이다. 그래서 어머나 여보세요 네 이런 것들이 독립어로 쓰인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품사 통용 해가지고 형태는 같지만은 품사가 서로 다른 아이들이 있더란 말이야.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돼.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동사, 형용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일 요 부분들을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일단 오늘은 문법은 여기까지만 합니다.